만약에 투자로 2,5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믿으시나요? 같은 회사 경제학자들에게 박사학위가 없다며 그는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주변의 무시를 이겨내고 10년 만에 회사 자본 3만 달러를 8천만 달러로 만든 전설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전설들을 소개하는 남자 우디입니다. 오늘은 책 마켓 위자드에 나오는 선물 시장의 마법사 마이클 마커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969년 존스 홉킨스 대학을 최고 수준의 성적으로 졸업하여 박사 과정을 장학생으로 들어갈 예정인 청년 마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교수의 삶을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죠. 여기서 당연히 누군가 등장하여 청년의 삶을 바꿔줄 타이밍입니다. 바로 존이라는 인물이 마커스에게 나타납니다. 존은 2주에 한 번 자산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어. 자동으로 말이야. 이가 썩을 정도의 달콤한 말로 마커스를 유혹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것도 투자해 본 적이 없는 마커스는 존을 매매 조언자로 고용했습니다. 주당 30달러와 감자칩 그리고 콜라를 지급하면서 말이죠. 같이 선물 거래소에 가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마커스는 매매에 실패하게 됩니다. 존은 마커스만큼이나 아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엔 존은 잘리게 됩니다. 잘리면서 존은 너의 평생에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마커스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남기고 사라지죠. 나는 버뮤다에서 접시를 닦아 매매 자금을 만들고 백만장자가 되어서 은퇴할 거야. 존이 떠나고도 마커스는 매매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선물 시장에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 종목들을 거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마커스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배우고 종목 추천 등의 리딩도 받게 되죠. 그 리딩을 토대로 수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커스는 옥수수 선물 매매를 추천받게 되어 매수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그의 병충해가 생겨 마커스는 옥수수 선물 매매로 3만 달러라는 큰 수익을 얻게 되죠. 리딩으로 얻은 수익에 기뻐서 우매함의 봉우리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다니던 대학원 때려치고 전업 투자자로 전향할 정도로 말이죠. 마커스는 자신을 Investor. 투자자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거들먹댑니다. 마커스는 다시 한번 병충해가 유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3만 달러이고 어머니께도 2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한번 큰 이익을 본 적이 있는 마커스는 5만 달러를 모두 병충해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병충해는 없었고 매매 시장에서의 해충이 들었는지 옥수수 시장은 폭락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커스는 큰 손실을 보면서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 뒤로 마커스는 투자 관련 회사 애널리스트로 취직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몰래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당연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마커스의 인생을 바꿔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천재 트레이더 에드 세이코타를요. 에드 세이코타는 마커스를 본인 회사에 입사시킵니다. 에드는 마커스에게 기다림과 추세의 중요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과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마커스. 마커스는 에드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아모스 호스테터라는 중개업자와 친구가 되어 함께 합판 선물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옥수수 매매 때 실수를 망각하고 간신히 모아둔 돈 전부를 시드머니로 사용하게 되죠. 추세를 강조한 에드의 말과 달리 마커스는 반대 매매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실을 입게 되고 에드의 추세 추종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죠. 또 한 번은 콩이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치솟은 거대한 상승장에서 추세와 머무르지 않고 기교를 부리다가 너무 일찍 포지션을 정리한 경험입니다. 마커스는 포지션이 없이 거대한 상승장을 바라만 봐야 했었죠. 12일 연속 상한가를 달리면서 마커스는 돈을 엄청 잃었을 때보다 이때가 더욱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고 쓰러질 정도로 말이죠. 마커스는 주식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은 것, 추세를 이기려 한 것, 익절을 길게 가져가지 못한 것, 손절을 잡지 않은 것. 마커스는 계속 실수를 하면서 배워나가며 성장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요. 그러면서 마커스는 자신만의 매매법과 노하우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추세 추종과 기다림, 스탑로스와 손익비 관리, 매매 횟수와 비중 조절 등 이제 마커스는 세계적인 트레이더로 거듭나고 있었죠. 시장의 추세가 강할 때에는 마커스는 그날의 저점에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시장이 파도처럼 상승하게 되면 마치 서핑을 하듯이 이익을 얻고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되면 손절 라인으로 잡아둔 저점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매매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위아래로 흔들어 놓는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매매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나 마커스는 시장에 맞춰서 자신의 매매법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후부터는 매매 횟수를 줄여 신중하게 다가갑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장 분위기 이 세 가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 매매를 하는 방법이지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마커스는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세 가지 조건이 맞는 포지션이 오면 평소에 5배의 크기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확실할 때 강하게 포지션에 베팅하는 것이죠. 마커스는 이제 자신의 매매법을 완성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1979년 마커스는 금 선물에 투자하여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 금은 $900까지 치솟았는데 다시 $400로 주저앉았었죠. 마커스는 금의 가격이 $750가 됐을 때 매수했던 모든 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시장의 큰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큰 수익으로 남을 수 있었죠. 또한 같이 합한 거래를 했던 아모스 호스테터의 소개로 인해 Commodities Corporation. 라는 회사의 트레이더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훌륭하고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트레이더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학사 학위가 전부인 마커스를 무시했죠. 그들은 박사 학위가 없으면 돈 벌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커스를 채용할 때에도 그 회사의 이사진들은 대학교 졸업이 끝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논문을 썼지? 어떤 학술지에 발표했어?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설득으로 마커스는 채용되었고 회사에서 유일한 박사 학위 없는 트레이더가 됩니다. 1974년 8월 회사는 $30,000를 마커스에게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매매를 시작했죠. 약 10년 후 마커스는 $30,000를 $80,000로 만들어 놓아 회사의 자본을 2,500배로 불린 전설의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죠. 어떠신가요? 마커스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마커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돈을 잃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여기서 무작정 매매를 계속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습득을 했고 자신의 매매법을 만들어냈죠. 결국 마커스가 말하는 내용과 교훈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째, 스탑로스를 정하여 큰 손실을 예방한다. 둘째, 매매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여러가지 분석들이 모두 들어맞을 때 확실한 베팅을 한다. 셋째, 이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을 들고 있고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잘라라. 넷째, 자본금의 5% 이상 절대 투자하지 마라. 마커스는 우리에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 아는 내용이어도 지키기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시장의 마법사, 마켓 위자드, 마이클 마커스의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맞다. 마커스를 선물 시장의 세계로 데려다준 존은 어디 있냐고요? 아쉽게도 마커스도 인터뷰 당시까지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마도 버뮤다에서 백만장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는 접시를 닦았으니까요.